그래서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18년도 6월부터 캐글코리아 커뮤니티 시작할 때 같이 처음부터 시작했었던 인원 중에 한 명이고요. 지금은 그 신약개발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스탠다임이라는 회사에서 AI 사이언티스트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언티스트 직무를 맡고 있긴 하지만 엔지니어링에 좀 더 관심이 많아서 개발 업무를 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SK 주식회사 CNC라는 회사에서 데이터 이제 애널리스트 업무도 했었고,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해가지고 DB 관리하는 업무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다가 이제 저 뒤에 있는 친구의 요청을 그 부름을 받아서 이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인데 제가 석사는 아니거든요. 학사인데 연구실 생활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사실 머신러닝을 시작한 거는 17년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전문적으로 연구는 하진 않았지만 공부는 좀 오래 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3년이죠. 3년 동안 머신러닝을 공부하고 그 뭔가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하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점, 그리고 노하우 이런 거를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으나,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제 들으시는 분들의 이제 수준이 많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알아들으실 수 있고 최대한 많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머신러닝에 관심 있으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이걸 딱 올렸으면은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올지는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라고도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하는데, 이제 저는 일단 데이터 하는 사람이고 이제 오신 분들도 관심 있으셔서 오셨겠지만 뭐가 가장 중요하냐고 저는 물어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데이터가 가장 좋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회사나 뭐 프로젝트 약간 그런 거죠.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은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뭐 어떤 결정을 하고 싶다거나 좀 그런 결정을 한다, 약간 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걸 해보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뭔가 뭐 이걸 더 해야겠다, 아니면 더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결정을 하겠죠. 근데 기존에는 이제 사람의 경험이나 직관 같은 걸로 그런 걸 결정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데이터가 워낙 많고 이제 컴퓨팅 파워도 많이 좋아졌죠. 뭐 그래픽 카드라던가 아니면은 뭐 램이라던가 뭐 스토리지 이런 것도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클라우드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머신러닝이나 뭐 데이터 사이언스에 깔려 있는 그런 거죠.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 안에 뭐가 있길래 데이터를 드리븐을 해가지고 뭔가 결정을 할까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데이터에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신문이나 뭐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 우리 회사에 데이터 정말 많아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근데 문제는 그 데이터들은 다 가공되어 있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당장 뭔가를 해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전처리를 잘 해서 우리가 만든 모델이 데이터 속에 들어있는 패턴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있고요. 과정도 있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뭐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서 뭐 기존에 있는 변수들의 표현을 좋게 만들어서 뭐 좋은 모델을 또 잘 튜닝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전에는 데이터를 이쁘게 잘 만들어주는, 우리가 쓸 수 있게 뭔가 패턴을 담을 수 있게 만드는 좀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머신러닝은 뭔데? 머신러닝은 뭐냐라고 하면은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패턴을 우리가 인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알고리즘을 쓰는 거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많지만 뭐 머신러닝 안에 뭐 신경망 같은 딥러닝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뭐 제가 오늘 좀 약간 중점적으로 소개시켜 드릴 트리 모델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패턴을 인식하겠다라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은 패턴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목표가 미니마이즈 로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예측을 했을 때 틀릴 수 있잖아요, 모델이. 근데 이제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손실 또 로스라고도 하고, 아니면 비용이라고 얘기해서 코스트라고 표현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함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목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왜 제너럴한 펑션이 필요한데? 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과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맞추고 싶은 거는 지금 아니면은 미래에 일어날 걸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 잘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일반화된 그런 펑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펑션이 이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함수면 좋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르게 약간 좀 통계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 써 있잖아요. 코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상관관계 약간 이런 건데 그 피처는 변수죠. 그러니까 뭐 내가 모델에 넣을 x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타겟은 이제 모델이 예측하려고 하는 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변수와 이 타겟 사이의 코릴레이션 이런 거를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꼭 내가 뭔가를 예측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지도 학습이나 이런 거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피처와 피처 간의 뭔가 그런 관계를 어떻게 잘 배워보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뭐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당장 쓸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왼쪽 부분에 있는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전처리 부분이겠죠. 근데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게 또 오른쪽에서 경진대회 쪽에서 이야기하는 전처리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처리는 주로 피처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은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긴 한데 이 데이터가 이제 모델이 학습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뭐 변수 표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약간 이런 거예요. 보면은 뭐 선형회귀 이런 거에서 봤을 때 선형회귀에서 뭐 각 변수는 정규성을 띄어야 된다. 뭐 이런 거라던가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은 거를 처리해 주는 걸 경진대에서 말하는 전처리라고 하는데 사실 산업이나 현업에서 얘기하는 전처리는 데이터를 쓸모 있게 만들어주는 그걸 좀 더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캐글이나 뭐 이제 뭐 데이콘 이런 데도 있고 아니면 AI 팩토리 이런 데도 있잖아요. 뭔가 이제 데이터 경진 대회를 하는 많은 그런 곳이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제 가끔 이렇게 뭔가 우리 대회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아니라 뭐 저 같은 이제 대회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 대회 잘해요. 저 가서 뭐 성능 얼마 잘 냈어요. 뭐 글로벌 몇 등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가끔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분들이 보기에는 왼쪽이 훨씬 어려운 거거든요. 오른쪽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진짜 거의 먼지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쓸모 있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경진대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은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봤자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고 경진대에서 다루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를 받죠. 데이터를 받으면은 뭐 이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당연히 이 컬럼은 뭘 나타냅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EDA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번에 1차 강의가 아마 수빈님께서 EDA 관련해서 좀 시각화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EDA가 사실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머신러닝 대회, 경진 대회 한다고 하면은 진짜 EDA가 거의 50% 이상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컬럼을 하나씩 뜯어보는 거죠. 뜯어본다라고 하면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평균이나 표준 편차 뭐 이런 걸 보실 수도 있고요. 기초 통계량 이런 걸 보실 수도 있는데 시각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도 이제 보면은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라벨이 있고 없고 이런 걸 주는데 각 테스트가 각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셋 간에 어떤 특정 피처에 대한 분포가 비슷한지 좀 이런 걸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EDA 쪽인 것 같아요. 뭐 딥러닝 같은 뭔가 비정형 데이터, 뭐 이미지나 뭐 텍스트나 아니면은 음성 데이터 이런 거는 사실 EDA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기보다 그건 좀 더 모델 쪽에 훨씬 더 모델을 좀 더 잘 만드는 데 좀 더 중점이 가겠지만 이제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컬럼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최소한 정형 데이터 쪽에서는 EDA가 한 반 이상은 먹고 가지 않나 생각은 하고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인사이트를 얻었으면은 이제 얘를 우리 모델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다 뜯어고칠 수는 없어요. 뭐 저형 트리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트리 모델 알고리즘 바꾸진 않을 거잖아요. 뭐 딥러닝이면 모델을 바꾸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수 표현을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단계가 여기 보시면은 피처 엔지니어링이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은 뭐 간단하게 뭐 이런 게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뭐 어디 회사에 판매량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주중에 얼마나 팔았고 건수는 얼마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의 구매 건수는 얼마나 되고
전체 뭐 나이대에 비했을 때 퍼센트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게 약간 뭐 피처 엔지니어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내가 변수 표현을 좋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변수 표현을 좋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모델이 이 변수를 학습하기 좋게 뭔가 패턴을 찝어내기 좋게 만들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좋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모델 개발이라고 저희 써놨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모델 돌리는 거고요. 그럼 모델 돌렸으면은 모델을 평가를 해야겠죠. 근데 모델을 평가할 때 우리가 얘가 좋다 안 좋다라는 거를 알려면은 라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주어지는 거는 트레인과 테스트인데, 테스트는 당연히 라벨이 없고요. 근데 갖고 있는 게 트레인이니까 트레인을 조금 쪼개서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따로 만들죠. 그래서 그 밸리데이션 셋으로 모델을 평가를 해요. 근데 또 평가하는 게 그냥 한 번 쪼갤 거냐 아니면 또 여러 번 쪼개가지고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거냐 뭐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모델을 평가를 하죠. 뭐 피처 성능도 확인하고 내가 이번에 새로 만든 피처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렇게 밸리데이션 셋으로 평가를 해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했을 때 좋아질 수 있겠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근데 안 좋아지면은 뭐 버리겠죠.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했었지라고 해서 뭐 코드만 주석 처리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좋다라고 하면 남길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런 컬럼이 한 수십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수십 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캐글이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나 자기가 해봤던 시도했던 실험 같은 경우를 다 글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디스커션이 약간 그런 거고, 아니면은 그걸 실제로 코드로 올리는 게 이제 커널이나 노트북을 직접 올리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 캐글 공부나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냥 억지로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냥 관심 있는 데이터를 보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 뭐 올해 초에 했었던 뭐 인공위성 이미지 뭐 객체인식한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객체인식 공부해볼까? 라고 생각했다가 대회가 열렸길래 그럼 해보자 였는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논문 같은 것도 하나씩 다 찾아보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은 약간 이런 거죠. 데이터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알고리즘 자체에 관심이 있거나,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그냥 그 자체가 관심이 있었던 거고, 뭐 어떤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좀 의료 쪽 이미지를 해볼까 라고 하면은 최근에 캐글에 의료 쪽 이미지가 많이 열리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걸로 데이터를 고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좀 그렇게 많이 삽질을 했던 편이었고, 남들 코드도 많이 보려고 했었고요. 근데 이제 유아님께서 추천하시는 거는 필사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따라 쳐보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엄청 귀찮으실 거예요. 진짜 귀찮은데 이거를 언젠가 하다 보면은 코드가 손에 있고 눈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내가 만약에 그 코드를 똑같이 치지 못하더라도 남들 코드를 봤을 때 내가 바로 그 코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좀 그런 게 좀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제 보면은 커널에 써 있는 게 커널 노트북에 써 있는 게 코드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설명도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얘를 이렇게 구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구현했지? 그거를 바로 볼 수가 있어서 많이 배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항상 저한테나 아니면 다 그렇죠. 이제 공부 곧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질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부딪히면서 그냥 삽질을 많이 했던 편이고, 또 유아님도 삽질 진짜 많이 하셨죠. 그분도 많이 하셨고 계속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실패하더라도 그냥 한 일주일도 아니고 2, 3일 있다 훌훌 털어내고 그냥 그래 다음 거 하자 이런 식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또 옆으로 이야기가 빠졌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커션이나 커널 같은 거를 보면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흡수하려고 하시고, 이제 또 보면 얘가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약간 가끔은 이제 읽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가끔이 아니라 좀 자주 그런데, 그래도 이제 계속 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영어도 늘겠죠.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캐글을 항상 추천드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관심 있으시니까 오셨을 거고요. 그래서 뭔가 남들의 아이디어나 코드를 보고 이제 그거를 내가 바로 시도해봐도 괜찮죠. 시도해봐서 정말 제대로 따라가면 내 성능이 올라갈 거고, 근데 뭐 나의 변수 조합과 그 사람이 알려줬던 이 새로운 변수의 조합이 좋지 않아서 성능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근데 그냥 그 자체로도 뭔가 내가 그 다음 EDA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뭔가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했지? 라고 하면서 다르게 해보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항상 캑을 하는 사람들은 디스커션 항상 보고 있어요. 항상 그 디스커션 맨날 보고 있고, 그 팀으로 하다 보면은 뭐 슬랙이나 단톡방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항상 그 디스커션 글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쌓여 있어요.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열심히 계속 따라가면서 보고, 이제 뭐 나도 시간 날 때 보면서 공유해주고, 이런 식으로 원래 팀이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캐글은 팀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든 다 그렇겠지만 팀으로 하면은 편하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진짜 대회 진행 중일 때는 진짜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그 글 내에서도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려요. 이제 그걸 내가 다 혼자서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나도 힘들지만 그 사람도 힘들고. 지금 또 이상한 소리 하네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우리 지금 이제 저희 캐글 코리아 4차 대회가 이제 시작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이걸로 시작하시는 거라고 하면은 그나마 운이 좋은 거겠죠. 그래도 조금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아요라고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을 공부하려면은 데이터도 많고 사람이나 자료가 많은 데로 오셔야 되는데, 이제 저희 커뮤니티가 예전에 지금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제 이런 좀 사회적 뭐라 해야 되지, 좀 이슈가 없을 때는 저희가 이제 스터디도 이제 지역별로 관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관리도 하고 이제 모각캐라고 해가지고 이제 캐글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 같이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커뮤니티 네트워킹 파티 이런 것도 했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캐글 코리아 와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오셔서 많이 질문해 주시면은 최소한 저나 유한님이 달아주실 거예요. 아니면은 시각화나 뭐 EDA 이런 쪽은 이제 수민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수민님께서 달아주실 거고,